자, 지금부터 우광면 소들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저 또한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지만 자, 우리가 최소의 인원만 모시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작가와 또 우리 음악 공연자와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또한 우리 시청을 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많은 것도 느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는 이 시기에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광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북콘서트. 자,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을 먼저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우광면 주민자치회 회장님이신 우리 문수일 회장님을 먼저 모셔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소들 북콘서트라는 제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우선 우리가 책을 갖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지역에 작은 도시 하나 없는 이런 지역인데 우리가 평생 우리 책을 가까이 하면은 특히 우리 함께한 우리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서 우리 북카페가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 평생 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행복의 바이러스가 충분히 전달돼서 우리 소들 북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네, 저 잠깐만요. 우리 회장님 지금 우광면인데 우광 북 콘서트라고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들 북 콘서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소들에 대해서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이 같아요. 소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 우광 지역이 농사짓는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쌀을 재배하고 하는 건데 이 뜰 이름이 소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내려오기 때문에 소돌의 이런 고유 명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돌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뜻 있는 일이에요. 요 보면은 전국에서도 아주 두 번째로 넓은 뜰이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우광면에. 이 지역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시골에 사는 우리 면민은 못 느끼겠지만은 전국에 오는 분들은 상당히 그 의미를 많이 느끼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돌이 의미가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진시가 살기 좋은 도시 맞죠? 네, 그 중에서도 어디? 안 들려. 우리 무슨 이거 조금 전문 용어로 짜고 치는 고수독 같잖아요, 이게. 자, 우리 편하게 갈게요. 이거는 다큐로 가는 게 아니라 예능이에요, 예능. 자, 당진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청정 지역은 어디? 네, 우광면이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은 평야 그곳에서 정말 벼농사를 많이 짓고 또 거기에서 자란 벼들은 쌀은 최고의 쌀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들이라는 게 소와 들 요게 아닐까. 그래서 소들평야라고 일컬어서 소들 북 콘서트라고 이름을 정해서 오늘 첫 1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 자리를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할 건데요. 다른 지역 가면 주민자치센터를 가게 되면 공간을 토요일은 문을 잠가 버려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쵸?
왜? 공무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 또 우리 우강면에서는 그런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면장님께서 이런 자리도 오픈해줘서 제가 조금 전에 와서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놀이들을 배우면서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토요일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라는 또 좋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휴일에도 또 주말에도 귀한 자리를 오픈해준 우리 우강면 우리 면장님이세요. 박진환 면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수를 크게 보내주셔야 앞으로 더 복지가 너무 좋아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우강면을 찾아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들 북콘서트가 여기까지 무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않으신 우리 문수일 회장님과 총무분과의 우리 이상권 분과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우강면에 사실은 그 작은 도서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주민자치에서 1층에 사랑방 카페, 북카페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서울북 콘서트인데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강면이 청소년들의 어떤 만남의 장소, 배움의 장소로 거듭 변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멀리서 와주신 우리 권은정 작가님 그리고 도은의 전자 바이올리스트 분께 감사드리고 이 오늘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우강면이 더욱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장님. 자, 그래요. 우리 면장님과 또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나름 우리 우강면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도움이 없다면 어떠한 발전 부분도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는데 생소할 거예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도시권들은 사실 북콘서트를 하는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하다 보니까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쓴 작가를 모셔서 하는데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그래도 작가 중에서 인터넷 쳐서 유명한지 안 한지는 쳐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브루타라는 질문놀이터 저자인 우리 권문정 작가님을 모셔서 잠시 후에 한번 우리가 소통의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하브루타 이게 뭐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하브루타에 보면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화내기 전에 먼저 질문 막 해. 그런 걸 왜 물어봐?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그 말이 있어요. 마따오 셰프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뭐 맛있다 스프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브루타 그 방식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 아빠와 아이 그리고 친구와의 소통의 공간이 지금부터 되도록 할 겁니다. 자, 멀리서 오셨어요. 그리고 귀한 시간을 또 오늘 내주신 하브루타 질문놀이터 저자인 권문정 작가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말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 집어 던지셔야 되겠어요. 네, 마이크 집어 던질 거예요. 왜 눌렀는데 그걸 또 다시 껐어요. 이렇게 예쁜 마을에 초대되어서 엄청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이 사실 진행을 하고 또 강의를 할 때 마스크를 벗어서 서로 이렇게 표정들을 읽어야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할 텐데 저기는 준비하는 동안 저 스크린과 그거 내려주세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거를 못 읽고 있어요. 자, 우리 강사님 하브루타가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브루타가 뭔지 안다. 들어본 적 있다. 하브루타 들어보신 분? 저기에 어. 상품이 엄청 많은데 어디에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다 써버리려고요. 네, 누가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건지 모르겠고 누구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다 써버리려고요. 그럼 어떤 분에게 주겠다는 거죠? 지금 하브루타에 아시는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진행되는 속에
자신 있게 발표하시는 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틀려도 돼요? 하브루타의 매력이 뭐냐면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면 돼요. 혹시 하브루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들어보신 분? 들어본 적이 있다. 자,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어요. 우리 중학생들 들어본 친구? 자, 어머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하브루타? 하브루타요? 네. 아이 그 어린이집 수업 중에 하브루타가 있었어요. 아, 그 어린이집에서는 하브루타를 가리키고 있군요. 네. 근데 고문자 작가님이 뭐 하신 하브루타 수업법을 하는 거 같아서. 강사님 걸 갖고 하고 있어요? 놀라워. 그렇게 유명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네, 예. 네. 혹시 아르바이트 모시고 온 거 아니죠? 제가 돈 들이고 모셔온 분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자, 혹시 다른 분들은 안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아는 거를 배우는 것보다 색다른 걸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검은정 강사님과 함께하는 하브루타 질문 놀이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것은 하브루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대요. 그리고 저쪽에 계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브루타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하브루타가 뭘까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거 악기 이름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파스타처럼 먹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떠오르는 생각 뭐든지 좋아요. 네. 파스타처럼 먹는 걸까요? 두들기는 악기일까요? 그렇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하브루타는 왜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언론 이런 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될까? 그런 데서 두각을 많이 나타낼까? 그러면 유대인이 누군데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베스킨 라빈스. 뭐 하는 데게? 아이스크림 딩동댕. 던킨 도너츠. 도너츠 그죠? 스타벅스. 리바이스. 청바지. 우리가 좀 안다, 유명한다, 와, 그 제품 좋아요, 그 제품 맛있어요 하는 것들은 전부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한 번 내볼까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어떤 사람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그것도 봤더니 유대인이 노벨상의 30%에 가깝게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어요. 우린 이렇게 오감 면사무소에 모여서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움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나라보다 수업 시간도 길고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노벨상을 많이 받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딱 한 가지 방법,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브루타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규정해요.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과 문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볼 하브루타는요. 아이들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하브루타 질문놀이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하브루타 질문놀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책을 읽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질문놀이로부터 시작된 것이 토론과 논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에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하브루타라는 거 질문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유대인처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질문을 떠오르게 되면 첫 번째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어떤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왜냐하면 질문하면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내가 질문해야 우리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눈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어쩐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엄마
지금 기분이 어때? 물어보지 않으면 엄마의 기분을 알 수 없어요. 물론 표정으로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엄마가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은지,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마음을 닫게 해요. 누구의 마음? 엄마와 나의 마음, 친구와 나의 마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의 마음. 네,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손끝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정확히 닿지 않고 이렇게 빗나가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상태로 손가락끼리 이렇게 하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하나 둘 셋, 빠른 속도로 하나 둘 셋. 이야, 쳐다보고 하는데. 자,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오, 닫기 하려고 보다 보니 이거 손톱으로 찔려요? 눈으로 보는데도 닫기가 힘들구나. 그런데 질문은 마음을 닫게 한대요. 그리고 또 질문은 배움을 재미있게 만들어요. 배움을 재미있게 만든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보려고 해요. 우리 우강면에서 예쁜 도서관을 만들어 두셨대요. 거기 아직 선생님은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 딱 가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그림책을 보고 그림이 많은 책을 펼쳐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딱 한 권 뽑았어요. 그런데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요. 어떤 게 재밌을까? 어떤 책을 읽을까? 이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책을 딱 꺼내서 봅니다. 책을 딱 보면서 우리에게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는 숙제이기 때문에 봐야 해. 또 하나는 내가 읽고 싶기 때문에 봐야 해. 또 하나는 궁금해.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즐겁게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숙제일 때 아니고 우연히 뽑은 거 아니고 어떨 때? 궁금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라는 거야. 궁금해라는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그 궁금한 걸 풀기 위해서 궁금하다는 건 호기심이고 호기심인 걸 우리가 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신기한 비법이 있어요. 질문을 하면 뇌가 작동한대요. 질문을 들으면 뇌가 저절로 작동한대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뇌가 작동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하게 된대요. 그러니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배움을 잘 재미있게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많이 떠오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하브루타 질문놀이는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질문이 떠오를까?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거냐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많은 것들을 프로그래머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들어간다고 했고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어린이집에서 혹시 감자마을에 사시나요? 어린이집이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아, 예. 제가 보군리하고 감자마을이라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감자마을 놀립니다. 감자마을 원장님 오셨다고, 감자마을 선생님 오셨다고. 감자마을하고 보군리에 있는 원장님하고 선생님 교육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메시지 보냈어요. 오늘 선생님네 동네 왔어요. 막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왜 했냐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어머님들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하브루타가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하브루타를 베이스로 한 질문놀이는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만복인의 떡집을 읽고 궁금한 것을 친구에게 궁금한 것을 써보세요. 지금 만복인의 떡집 읽었구나. 만복인의 떡집을 읽고 친구에게 궁금한 것을 써보세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맞았어요. 질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생긴 70년 이래에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만들게 하고요. 교과서 지문에 질문 만들기가 나왔다는 건 어떤 신호냐면요. 시험에도 질문 만들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오늘 내가 질문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 질문을 통해서 가족 관계가 좋아지게 하자,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자,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친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사회성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문놀이를 통해서 학교 교과서의 배움도 즐겁게 배울 수 있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닿는 질문놀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으로 그리고 초등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가족 소통이 그리고 배움이 즐거워질까 하는 하브루타 질문 놀이터로 교육청이나 2020년도에는 대학원에서 질문놀이 하브루타로 특별 강연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거. 자,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딱 쳐다볼까요? 눈 한번 맞춰보세요. 네, 눈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가 눈 맞춤 자주 하지요. 눈 맞춤 자주 한다면 여러분 눈동자에 비친 눈부처를 발견하셔야 그게 정확한 눈 맞춤입니다. 눈부처. 눈부처가 뭘까요? 옆 사람 바라보고 눈동자를 바라보시면 그 안에 눈부처 있어요. 자, 발견했다. 손 번쩍. 예, 손 번쩍. 예, 눈부처가 무엇입니까? 눈부처가 무엇입니까? 눈동자 안에 내 모습이 비쳐요. 바로 그거지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그렇게 눈부처를 자주 본대요. 엄마 눈에 비친 내 모습 봤어요? 엄마 눈에 마주치는 여러분 눈동자를 그렇게 가까이서 바라보고 욕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동자를 그렇게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심하게 역정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의 기본은요 눈동자를 바라본다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그렇게 눈동자를 지그시 바라보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보는데 주먹 날아갈 수 있을까요? 네, 날아가려다가도 커브를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브루타 질문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배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존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은 하나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자기 만족에 가깝습니다. 사랑해, 내가 사랑해서 너를 가둬두는 거야. 집에만 있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좋은 것만 주는 거야. 오늘 수학 문제지 10장, 국어 문제지 10장. 사랑해서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엄마 사랑해, 사랑하니까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 존중이 빠진 사랑은 자기 만족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존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상대가 느끼게 할 것이냐.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짝꿍과 맞으면 손바닥 치면서 예 시작. 예. 손바닥 소리가 쫙 나야 되는데 코로나 옮을까봐 그래요 가족끼리?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시작. 예. 자, 틀리면 아하 그렇구나. 틀리면 아하 그렇구나. 시작. 아하 그렇구나. 자,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제시해 줄 거예요. 좋아하는 것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아, 나 저거 아닌데 반반. 이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만 골라요. 그리고 짝꿍하고 맞아떨어지면 예 하시고 안 맞으면 아하 그렇구나 해주시면 돼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자, 짝꿍 바라보고. 자, 나는 짜장 짬뽕 중에 이게 좋더라. 하나 둘 셋. 예. 예. 다르면 아하 그렇구나. 네. 짜장 짬뽕. 아, 나 반반인데 이러면 안 돼. 오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다. 자, 비빔냉면, 물냉면 이게 좋더라. 하나 둘 셋. 비빔냉면. 예. 아하. 자, 금요일은 치데이지, 치킨 데이지,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예. 네. 가족 여행 떠납니다. 여러분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하나 둘 셋. 예. 네. 엄마 아빠가 여행 가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제주로 가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제주. 제주도로 딱딱 맞아요. 너무 짝꿍하고 안 맞는 사람 있으세요? 너무 우리 마음 안 맞아요 막 이러는 사람?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는 이 사람이 좋더라. 나태주, 김수찬. 하나 둘 셋. 예.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짝꿍하고 딱딱 맞았어요? 틀리는 것도 있었어요? 다 맞았어요? 찰떡궁합이네. 엄마하고 아들하고. 틀리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버지니어 사티어라고 우리에게 감정이나 그리고 좋은 말을 가르쳐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같아서 친해지고 같은 점 때문에 친구가 친해진다는 거야. 너랑 있으면 딱딱 맞아 친구야. 이래서 친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성장은 서로 달라야 성장시킨대요. 그래서 우리는 같아서 친해지고 달라서 성장시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같은 생각도 필요하고 다른 생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쟤랑 나랑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성장하는 데 도와주는 친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름을 알려면, 같은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기초는요,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잘 듣는지, 질문놀이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기본은요, 잘 듣는 건데요. 그 잘 듣는 것을 놀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둘, 셋! 이러면 짝꿍을 향해서 손바닥을 빨리 내미셔야 돼요. 늦으면 술래예요.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늦은 사람은 위에다 손을 올립니다. 늦은 사람은 위에, 빠른 사람은 밑에, 늦은 사람은 위에. 네, 됐어요. 자, 밑에 있는 사람 선생님 따라하세요. 앞에 누구예요? 엄마예요? 친구예요? 엄마예요. 좋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는 엄마, 친구는 친구. 시작. 누구야? 오늘 기분은 무슨 색이야? 시작. 좋아요. 위에 있는 사람, 나는 오늘 기분이 무슨 색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시작. 나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 왜 오늘 친구가 말한 색깔 그대로, 왜 파란색이야? 왜 하얀색이야? 시작. 왜? 자, 위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라고 대답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해 주세요. 네. 자, 밑에 있는 사람, 들은 대로, 오늘 그 일이 있어서 그 일, 상대가 말한 그 말 그대로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색이래요. 그래서 그 색이구나. 그렇구나. 네. 여러분, 기분을 물어봐 준 것도 기분이 좋고요. 기분을 물어봤는데 왜 그 색이야를 친구가 계속 따라해줘요. 상대가 따라해줘요. 그래서 하늘색이구나. 그걸 잘 듣고 있다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말하고 싶어진다라는 거. 자, 손 바꿉니다. 손 바꿔요. 자, 손 바꿔서 똑같이 묻습니다. 친구야, 오늘 너의 기분이 무슨 색이야? 예쁜 이름 부르면서 시작. 그렇지. 엄마, 오늘 엄마 기분 무슨 색이야? 자, 나는 무슨 색이야? 나는 무슨 색이야? 네. 자, 밑에서 왜 노란색이야? 말한 색깔 똑같이 따라서 왜? 자, 위에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야. 자, 밑에 들은 사람 들은 거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구나.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전체 박수 2번 시작. 자, 예쁜 어머님 딸하고 그런 대화 나눠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았어요. 예쁜 어머니? 둘 다 예쁜 어머니? 네,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딸의 기분을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들어올 때 오늘 기분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 안 좋아, 그냥 그래. 3가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엄마하고 딸하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만날 때마다 오늘 기분 무슨 색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참았다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건 여러분 아기하고 나하고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질문으로 감정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분에 따라서 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전달되기도 하고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사건만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움을 위해서 질문하기도, 좋은 관계를 열기 위해서 질문할 때도 중요한 건 상대의 기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와, 저기 있는 우리 남자친구가 이제 슬슬 이게 지루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볶밥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나도 떡볶이. 밀떡, 떡볶이 밀떡이지. 나도. 끝나고 만나? 또 좋아하는 요리, 좋아하는 음식. 자,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야.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면 손바닥 내밀기로 했잖아요. 짝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둘, 셋. 짝. 자, 물어보세요. 친구야, 어떤 음식 좋아해? 시작. 친구야, 어떤 음식 좋아해? 자, 위에 있는 사람, 나는 뭐뭐가 좋아. 왜 그 음식이 좋아?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지. 매콤달콤해서 너는 떡볶이를 좋아하는구나. 단어적 경청해주는 거야. 똑같이 친구가 말한 대로.
네, 친구가 말한 대로. 자, 손 바꿔서 이번엔 엄마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엄마는 무슨 음식이 좋아요? 자, 오늘 알았네. 엄마가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지 오늘 알았네. 그죠? 아들이 21살 되면 사줄 거예요. 그죠? 19살 되면 사줄 수 있을까? 네. 자,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알았네. 네. 우리 딸이, 우리 아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았네.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은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할 때 표정을 보니까요, 얼마나 존중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질문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좋은 배움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분은요. 와, 꽃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꽃밥을 좋아하는 김정수라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저 아저씨 뒤에 보여지는 그림이요. 여러분 꽃밥이라는 거예요. 와, 저 꽃밥은 어디 가야 팔까요? 우강면 시장 가면 꽃밥을 파나요? 안 팔아요? 저 꽃밥은 어디 가야 살 수 있을까요? 나도 꽃 좀 좋아하는데. 예, 저 아저씨는요, 김정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림을 그릴 때 진달래만 그리는 사람이에요. 왜 이 아저씨가 진달래만 그릴까요? 왜 진달래만 그리냐면요. 중학교 때, 진달래 좋아해서 빙고. 진달래 좋아해서 진달래를 그렸는데 이 아저씨는 원래 중학교 다닐 때는 체육 선수,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중학교는요 다니고 싶으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저씨가 살던 시대에는요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더래요. 지금 선생님 아들이 고3이에요. 고3인데 체육,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체육학과에 들어가려고 시험, 필기 시험은 봤고요. 지금 실기 시험 하러 다녀요. 그래서 엄청 짠하고 불쌍해요. 맨날 운동하고 막 땀 막 흘리면서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엄마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럼 진짜 짠해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선수가 되려고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체력장에서 낙제를 받은 거예요. 낙제라는 건 탈락 이런 거야. 네. 우리 우강면에는 중학교 이름 뭐예요? 우강중학교인가? 합덕중학교. 예, 저 동네에 다니는 학교,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중학교 들러가고 싶었는데 체육시험을 막 봤어요. 주종목으로. 그런데 탈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탈락한 게 아니고 2번, 3번 탈락한 거죠. 그래서 정수는 생각했어요. 운동하고 싶은데 학교도 못 들어가면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야. 집에도 안 들어갈 거야. 엄마 보기가 너무 창피하잖아. 난 이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수라는 아이가 집에 안 들어가고 집이 부산이었는데 어디로 갔냐면 서울로 가버렸어요. 기차 타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집 떠나면 개고생. 그래갖고 집을 나가가지고 이 정수가요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제일 먼저는 엄마 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서울을 막 돌아다닌 거죠. 그때마다 정수 엄마는 뭐 했냐면 여러분 우리 아들 본 사람 없어요? 우리 아들 본 사람 없어요? 누가 우리 정수 본 사람 없어요? 우리 정수 좀 찾아 이러면서 부산 일대를 엄청 돌아다닌 거예요. 엄마가 밥도 안 먹고 매일매일. 그런데 집 나가서 개고생을 앓던 정수가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생각났게요?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엄마한테 돌아가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할까? 정수의 엄마가 정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해서 어떻게 해줄 것 같아? 자 물어보세요. 자 엄마가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이 아니라 정수 엄마가 정수를 어떻게 했을까? 물어봅니다. 시작. 친구끼리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어머니? 짝꿍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엄마가 먼저 얘기해요. 짝꿍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안아줄 것 같대요. 어머니 짝꿍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 녀석 하면서 이 짝꿍은 때린 거예요? 아니면 왈칵 아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 때렸을 때 그거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팠어요. 이 녀석. 근데 왜 기다렸는데 아프게 때리면서 안 왔을까? 슬퍼서 슬프고 반가움이 중복이 돼서 와, 너 정말 공감할 줄 아는 친구구나. 짝꿍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새끼 나가지 뭐 어디 나갔다지 집탱이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수도 걱정하면서 들어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엄마한테 연락 없이 너무 오랫동안 나가 있어서 엄마가 작대기로, 여러분 작대기가 뭐냐면요, 여기도 작대기 있을까요? 빨랫줄, 옛날에는 마당에다 빨랫줄을 이렇게 널었는데 빨랫줄을 이렇게 찝어서 높이 올리는 작대기는 엄청 길어요. 키만큼 길어요. 그 작대기로 나를 막 때릴지도 몰라. 그래갖고 저기서부터 정수가 엄마가 나온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요, 멀리서 아들이 올 때요, 그림자만 봐도 알아요. 저거 내 새끼 정수다.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대기를 찾나 봤더니 정수를 왈칵 끌어안는 거죠.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 새끼 어디 갔다 이렇게 왔어? 어디 갔다가 밥은 잘 먹고 다닌 거야?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수를 왈칵 끌어안았대요. 정수를 왈칵 끌어안고 정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많이 아프냐? 정수야 많이 아파? 힘들어도 사람은 때가 되면 이 진달래꽃처럼 때가 되면 활짝 피어나는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네 때를 기다려. 네 때를 기다리면 너도 진달래꽃처럼 활짝 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정순의 엄마가 뭘 했냐면 진달래꽃을 한 입 두 입 따서 바구니에 이렇게 소쿠리에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걸 하늘에다 휙 뿌립니다. 그러면서 정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이소.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이소. 내 새끼 좀 잘 되게 해주이소. 이러면서 진달래꽃을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수가 체육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체육중학교를 못 가고요. 정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어떻게 하면 멋진 화가가 될까 생각하다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지요.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만난 사람이 백남준이었어요. 백남준 아세요 혹시? 교과서에 나올 텐데.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눈 걸 기억하면 나중에 백남준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맞추면서 오늘 여기서 만난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야. 자, 그림은 앞에 있는 스케치북에다 그리잖아요. 그런데 백남준 씨는요, 미디어 아티스트라서 화면에다 담았어요. 영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도 넘는 TV 화면에 자기가 찍은 영상이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TV 프로그램 안에 TV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냥 흘렸을 것 같아요. TV가 막 돌아가면서 몇백 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TV 안에 영상으로 막 작품을 찍어놓는 거죠. 그걸 보니까 정수가 우와 멋지다. 나도 백남준처럼 미디어 아티스트가 돼야지. 이랬더니 백남준이 정수더러 남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건 멋진 화가가 될 수 없어. 너는 너의 고유한 색깔을 그려. 이렇게 말한 거죠. 프랑스 유학까지 갔는데 멋진 작품을 못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또 실패자야. 멋진 작품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딱 돌아오는데 딱 좌절되고 낙담되는 순간에 정수의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뭐였게요?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우방에는 수돗물이 좋은가요? 네? 맞았어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이소.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이소 하던 엄마가 떠오르면서 엄마가 뿌리던 진달래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수는요, 뭘 그렸냐면은 진달래만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진달래를 그리면서 엄마를 생각했던 거죠. 네, 여러분 엄마도요
아이도요, 모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격려와 위로의 그런 말들이 필요해요. 격려와 위로의 말들. 그런 말들을 오늘 엄마하고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나나요? 그리고 누가 위로를 해줄 때, 네. 네. 여러분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 가장 힘이 나나요? 그리고 여러분, 들려주면 돼요. 테이블을 바퀴가 부딪히지 않게 해서 테이블을 한번 붙여보실까요? 바퀴가 부딪히지 않게 하나는 안으로 밀고 하나는 바깥으로 밀고 해서 테이블을 붙여보실까요? 네, 뒤에 친구도 테이블이 부딪히지 않게 네, 앞에 있는 꽃카드를 테이블에다 쭉 펼칩니다. 네, 그리고 꽃카드 하나만 쓰실게요. 꽃봉지는 한 봉지만, 테이블당 한 봉지만 풀게요. 네, 꽃카드는 테이블당 한 봉지만. 네, 꽃카드는 테이블당 한 봉지만 풀게요. 네, 그리고 꽃카드를 쭉 펼쳐놓으세요. 어떤 글이 있는지. 네, 여러분. 정수에게는요, 엄마가 외쳤던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이소,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이소, 이게 힘과 위로의 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어떨 때 제일 속상했어요? 어떨 때 제일 속상했어요? 속상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속상했던 때를? 네. 자, 이번에는 아이가 먼저 할게요. 아이가 먼저 나 이럴 때 속상했어. 나 이럴 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는 공감의 꽃말이 들어져 있는 꽃밥을 들어서 아이의 꽃판에 올려놓으면서 그랬구나 격려와 위로의 말을 3개를 골라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나면 엄마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자,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어떨 때 속상하고 화났어? 시작. 네.
네,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10초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네, 전체 박수 두 번 시작. 네, 여러분 서로 마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을 표현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우리는 가끔 그 말들이 어떤 좋은 말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쁜 꽃말들, 격려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꽃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니 와, 힘을 주는 말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님 이 활동을 하시고 나서 느끼시는 점이 있으세요?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애기들 마음을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래서 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아이가 학교에 오면은 오늘 기분 어땠어?라고 그냥 얘기하면 그랬어 그랬거든요. 근데 아빠는 색깔로 표현을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색깔로 표현하고 어머님 마음 공감하기를 딸한테서 받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네. 가족이지만 많이 해보지 않은 활동이라서 처음엔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자꾸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왜요? 마음이 통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위로와 격려와 마음에 힘을 주는 꽃밥은요,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꽃밥은 누구한테도 필요하게요? 엄마한테도 필요해요. 어른한테도 필요해요. 아빠한테도 필요해요.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힘이 되는 꽃밥.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을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꽃밥은요, 어른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보니까 다 할 수 있네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든 격려와 응원과 지지하는 꽃밥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선생님은 봤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만나는 어른들에게도 우리 친구들도 꽃밥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의 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말들이 좋으니 사진 찍어서 간직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응원이 되고 그리고 또 격려와 지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화가가 여러분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백남전을 그렇게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0년 초반 이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김정수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이 선생님 마음에는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19년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김정수 화가가 진달래만을 그리면서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막 힘을 얻고 이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캔버스에 그린 회화뿐 아니라 TV 패널을 이용한 작품까지 함께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김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구니 위에 수북하게 쌓인 진달래꽃. 그 옛날 어머니가 퍼주던 고봉밥이 떠오릅니다. 진달래만 그려온 지 어느덧 20여 년. 그래서 진달래 화가로 불리는 김정수 화백은 진달래 꽃송이에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기억을 담았습니다. 영문학교 그 진달래가 우리 어머님들 맞았을 때 그 어머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봄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늘하늘 바구니 위로 떨어지는 꽃잎. 햇살에 반짝이는 맑고 투명한 진달래 빛깔에 어머니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움직이는 영상을 집어넣은 TV 패널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된 만큼 캔버스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젠 디지털 기기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캔버스 대신에 네,
김정수하고 선생님하고는 김정수화가하고 선생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저렇게 작품을 보면서 김정수 화가가 왜 진달래꽃을 그렸고 또 어떤 화가가 되고 싶었는지를 보고 있으니까 막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김정수 화가는 됐어요. 어떻게? 미디어에다가도 자기의 그림을 실어서 백남준처럼 미디어와 그리고 화폭에다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그런 화가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주는 꽃밥은요, 엄마에게 주는 꽃밥은 엄마에게 저렇게 응원이 될 거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꽃밥은 또 아이에게 저런 응원이 돼서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밑받침이 된다라는 거죠. 그 기본은 우리의 감정을 살펴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으로 감정을 살펴줄 때 좋은 배움도 우리 안에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라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집중하면서 마음을 나눠준 우리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음이 통하는 엄마를 마음이 통하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마음이 통하는 시작. 마음이 통하는 시원이를 마주보고 응원해. 시작. 응원해. 네. 오강면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 모두를 저는 응원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브루타 질문놀이터 작가님, 권문정 작가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네, 들어가서 잠깐 저 스크린 좀 올려주시고요. 자, 잠깐 우리 작가님이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자, 우리 한번 잠깐 우리가 토크쇼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저희 들어주셔도 돼요. 자, 개인적으로 우리 엄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계셨는데 아이들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강사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혹시 집에서도 자녀와 어떤 질문의 소통들이 잘 되고 계신지 한번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강연을 이렇게 다니니까 큰 강연장에 가면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러 다니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지방 갈 때 한 번씩 데리고 갔어요. 첫째 아이를 데리고 부산에 가고 둘째 아이를 데리고 진주에 가고 이렇게. 그런데 강연장에서 한 사람이 가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강연을 하니까 요즘은 청중들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저희 아이랑 같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뒤로 가서 너희 엄마가 집에서도 정말 질문으로 너희들한테 이거 정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들은 거를 저희 아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옆을 지나가던 다른 분이 야 요즘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아이한테 가서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는 하브루타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도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물어봐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브루타를 한 다음에는 그림책이나 작은 도서를 통해서 엄마랑 하브루타 질문놀이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아이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즘 청중들은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집에 가면서 아이가 이유를 모르고 칭찬을 받았죠. 저희 아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는 나의 영원한 영업부장이야. 이렇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가 그런 게 있어.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니 집에서 하지 않는다면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요. 질문으로 아이들이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집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사춘기 때 사춘기 겪고 또래 집단과의 문제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의 차이인 거예요.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혹시 부모님들 중에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과 어떤 소통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아빠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에 화를 낼 때도 있거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난 아이들과 이런 부분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부분은 같이 소통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전문적인 강사님이니까 한번 좀
궁금하신 부분을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하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때문에 하신 거 아니죠? 그렇죠. 제가 저 뒤에서 보니까 되게 적극적인 모습이었어요. 절대 선물이 눈이 어두워서 아닐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 질문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이들이랑 가끔가다 싸울 때가 있는데 제가 잘못한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되게 많아서 그렇죠. 이거는 분명 부모님들 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화를 내놓고 내가 잘못했어. 엄마 입장에서 솔직히. 근데도 뭐예요? 내가 엄마니까 자존심상 얘기를 안 해. 자, 우리 강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싸워요. 저도 싸우는데 이건 저도 싸우는데 하나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그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항상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아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20살이 넘었을 때 그렇게 습관이 된 아이는 그때도 한다라는 거죠. 어머님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내가 아이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길 바라죠. 아이들한테 그 바라는 게 있다면 보여줘야 그 아이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도 보여주지만 우리가 뭔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게 의야 도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에 지금 고3 엄마인데요. 뭐 대학교 보내고 또 20살이 될 때 그 아이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3까지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엔 보여주는 대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면 반드시 저한테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처음엔 어렵지만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한 번 제가 이따가 난로 드릴게요. 난로. 겨울에 따뜻한 들고 가셔야 돼요. 난로 드릴게요. 자, 우리 제가 마이크는 전달 안 할게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니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손을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죠. 네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은 뭐예요? 뭘 질문할까 고민했는데 혹시 아드님 키우시나요, 작가님? 첫째가 아들이에요. 고3 아들. 둘째는 딸이요. 그래요? 네. 근데 아들과 딸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아들은 딱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만들어 나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질문을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하지 뭐 뻔한 대답이 나올 거냐. 아니 뭐 더 이상의 그런 긴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들과 딸의 혹시 차이점이 네, 그 어머님 아들과 딸의 차이가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남자고 여자고의 특성도 있겠지만요. 같은 성별이어도 성향이 있어요. 얘는 조금 살갑게 보는 애가 있고 얘는 조금 묵뚝뚝하지만 속이 깊고 이런 차이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저희 집은 아들이 차분하고요. 둘째 딸이 굉장히 와일드해요. 그래서 저는 첫째하고 노는 것보다 둘째랑 노는 게 더 힘들어요. 둘째가 딸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아이는 몸으로 놀아요. 여자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몸으로 논다고요. 막 엉겨 붙어가고 타고 막 이렇게 눕히고 막 질질 끌고 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둘째랑 노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을 같이 읽었어요. 아이들하고 단행본을 길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들레는 민들레, 산에 피어도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길에 피어도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철길에 피어도 민들레, 둘이 올라와도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호시 되어 날아가도 민들레. 야, 이 책이 본론이야 라가치상을 받았다는데 이 책 뭐야 얘들아? 작가가 말하는 게 뭐야? 민들레는 민들레. 이거 내가 쓸 걸 그랬어. 개나리는 개나리, 병아리가 물고 가도 개나리, 개나리는 개나리, 담장 밑에 우거져도 개나리, 노래도 개나리, 봉우리여도 개나리. 엄마가 쓸 걸 그랬어. 도대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이러면서 제가 접근을 했죠. 둘이서 이걸 이렇게 보더니 남자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중간고사 때 내가 평균 40이어도 엄마 아들이고 80이어도 엄마 아들이거든. 너 교훈 잘못했어. 다시 읽어. 이러는 순간 그 아이와 내가 멀어지는 거죠. 아, 그런 얘기입니까? 맥락은 맞춘 거잖아요. 아,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둘째는요.
아이가 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고 몇 명을 깊게 사귀어요. 그러니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친구는 한 친구를 깊게 사귀어야 이 모습 저 모습을 다 볼 수 있다고 민들레가 말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둘째야 너는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해서 아 그런 얘기로 느껴지셔요? 이랬더니 둘 다 저를 딱 쳐다봅니다. 엄마는 어떻게 느끼냐는 거죠. 엄마가 볼 땐 20대 때도 아름답고 섹시했지만 40대가 지금도 권문정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둘 다 왜? 이러더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미고 번지는 게 학교 활동이나 어떤 선거 같은 데 나가서 유세할 때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민들레는 민들레, 홀로 피어도 민들레. 남자아이가 그걸 빼곡하게 써놓고 그걸 학교 가갖고 얘기하고 학교 임원이어도 학교를 사랑하고 아니어도 사랑하지만 임원이 된다면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나한테는 뭐 40이어도 엄마 아들이고 아니어도 엄마 아들 이러고 놀리고 가더니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임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스미고 번지는구나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어머니 제가 이것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질문 대화를 하지 않아서 어느 날 시작하면 이게 어색합니다. 그리고 몰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감정을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 옆집 이모랑 이래서 다퉜다? 그랬을 때 아이한테 얘기해주면 저희 첫째가 엄마는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그래요. 엄마 가끔은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확 저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아들 엄마가 질문했다. 떼들어지 박수 한번 보내줘. 엄마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최고. 자, 그래요. 질문은 또 계속 해봐야지 알아요. 또 해봐야지 또 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우리 긴 시간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또 소통에 관한 우리 가족끼리 소통, 친구 간의 소통. 자, 오늘 소통의 기회를 줬던 우리 하브르타 질문 놀이터 우리 권문정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